자, 여러분, 단어의 지시적 의미, 즉 사전적 의미, 다음에 문맥적 의미,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단어끼리, 지금까지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어와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3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잠깐 보실래요? 7번 보시면은 단어의 의미 관계가 사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호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요. 먼저 기출 문제가 네모낭을 갖다 두는데 이 네모낭의 1번, 2번은 유의 관계, 다음에 3번은 반의 관계, 4번은 상호 관계 이렇게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보고요.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이론,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유형학습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제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보면서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조금 짧은 내용입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1번 보시죠. 1번 01번 되어 있죠. 기출문제 분석의 01번 보면은 두 단어 관계가 나머지 다른 거, 여러분 거기 보면은 문항해설에 이게 지금 유의 관계인데 1번 문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어의 풀이에 대한, 그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고유어가 무엇이냐.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한자어와 고유어에 대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문항해설에 보세요. 반추, 우리 이미 배웠죠. 반추. 자,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런다? 반추라는 거. 자, 여기 싹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싹, 그죠? 반추는 꼴추. 그 꼴추 반대반이니까 이건 뭐다? 반추하다 하는 말은 되새김하다. 그죠? 반추란 말은 과거를 회상해서 세계보다 할 때 우리가 고유로는 되새김질 이렇게 서로 유의관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 계측, 상통, 다음에 지천이다, 매우 흔하다, 그리고 또 진료 이런 단어들이 같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02번 한번 볼까요? 02번. 자, 두 번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보니까 방만, 한자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고유, 같은 맥락이죠. 한자어 고유 대응 문제. 그래서 유의관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보니까 풀방자죠, 풀방. 방만하다, 우리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 방만하다. 그죠? 방만하다. 그래서 이 방만하다 뜻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공부하기를, 그제? 제멋대로 풀어져 있다. 방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제멋대로 풀어져 있다. 방만하다. 따라서 이 방만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고유가 크다 이렇게 대체되어 있는데 아닌 것이므로 답이 되겠죠. 방만은 크다가 아니고 여러분 방대가 크답니다. 참고로 한번 적어보면은, 자, 큰 대자 이렇게 적고, 방대하다. 여기 세 개가 빠졌네. 얘가 삽살개방이에요. 삽살개방. 그래서 방대, 삽살개는 털이 길죠. 이 방대하다가 크답니다. 이렇게 한자와 고유어, 유의관계 이렇게 접근이 돼 이제 방만을 크다고 얘기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험구, 어눌, 다음에 부심하다, 마음을 썩이다, 걱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선택지와 유사한 고유 유의어들 한번 쫙 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3번, 다음 쪽에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은 여러분 상하관계, 4번이 반의관계네요. 상하관계는 상이어와 하이어 관계예요. 그러니까 포함관계입니다. 한 단어가 다른 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범주가 크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상하관계는 상이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하이어일수록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사, 명사 이런 게 답이었는데 동사, 명사는 여러분 보면은 국어 배우시면은 우리가 형태론의 품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의 품사는 9개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채워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그죠? 여기 동사, 명사 이런 품사의 종류들인데 동사와 명사는 이런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동위 관계라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알 것 없습니다. 자, 여하튼 품사와 동사는 상이어하여지만 이 대등한 계열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되겠죠. 자, 그 외의 것 예술과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예술에 포함되고요. 음악, 국악, 국악은 음악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택지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04번 볼까요? 두 단어 간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 해서 다른 선지가 있고 여러분 반의어 관계가 그러면 호재 같으면 호재의 반의어가 뭡니까? 바로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악재가 반의어잖아요. 이렇게. 근데 횡재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 횡재 만났다 할 때 횡재라는 말은 뜻밖의 재물을 얻는 것을 횡재라 그러죠. 호재와 악재가 반의어인데 호재, 횡재 이래서 반의어 짝이 아니었죠. 그렇게 답이 된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연습하시면서 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아울러서 여러분 좀 더 또 다른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유형학습에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첫째 줄 볼까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적으로 짝을 이루어요. 그럴 때 의미관계라고 한다. 거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둘째 줄 보세요. 유의관계. 한마디로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반의관계, 반대말 이렇게. 그 다음에 상하관계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 셋으로 우리가 학교 문법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준에서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먼저 유의관계란 말은 둘째 줄 보시죠. 유의관계는 둘 이상의 단어가 같거나 비슷한 의미, 즉 같을 때를 옛날에는 우리가 동의관계라고 그래요. 동의관계. 그리고 비슷하다 할 때는 유의관계 그랬는데 지금 뒤에도 나중에 참고로 나오지만 동의관계, 유의관계 해서 동의관계를 따로 설정 안 합니다. 일반 학교 문법에서는. 왜 그런가는 잠시 후에 하고요. 따라서 유의관계는 비슷한 말입니다. 유의관계의 중복, 인접, 상하는 한번 읽어봐 두세요. 2번 유의의 특징은 자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뜻이 똑같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1번처럼 언제나 바꿔 쓰긴 어렵습니다만 일부 문맥에서 바꿔 쓸 수 있다. 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2번에 보면은 둘째 줄 비슷한 단어끼리 서로 다른 미묘한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에 거기 스몰 a 접사를 첨가하다. 그게 우리가 낯짝 이럴 때 낯에다가 뭡니까? 얼굴이죠. 그죠? 여기 낯짝입니다. 그러니까 짝이 접사를 첨가해서 비슷한 말을 만들었다. 약간의 비속성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어문교체도 있어요. 어문교체는 어감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냥 뜻 차이는 크게 아니라고 보이죠. 깔깔껄껄 그러니까 모음 자음을 교체해서 뭔가 큰 느낌이 나도록 만드는 이런 어감의 대입은 있으나 의미 차이라고는 보긴 조금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3번에 보면은 둘째 줄 유의를 짝지어 쓰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단어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동어 반복을 회피할 수 있죠. 우리 좋은 문장은 간결 명료한 문장, 다음에 동어 반복을 회피한 문장, 그죠? 경제적인 문장 뭐 이런 걸 꼽습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을 회피하다. 같은 말을 그대로 쓰면 좀 지루하고 좀 느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의어를 쓰면은 이런 동어 반복을 회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유의어가 지닌 일종의 효과, 효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비슷한 말이 강조되니까 여러분들 둘째 줄 보세요. 그것은 고요하고 잠잠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고요하고 잠잠하다.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열거되어 있죠. 그러므로서 셋째 줄에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네라는 것도
유의가 지닌 특성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하는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또 그에 따르는 유의를 많이 확보해서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는 여러분 교재 130쪽에 보시죠. 유의와 동의어 나타나 있는데, 자, 유의라는 의미가 비슷한 말이고 동의어는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줄 그 분품 오히려 유의 쪽에 현저하게 많아요. 동의어는 엄밀하게 참 찾기도 어렵고 그 쌍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역시 동의어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가운데 물론 동의어로 해석되는 것도 들어들어 있어요. 책방, 서점, 속옷, 내의 뭐 이런 건 거의 동의어에 가깝죠. 그죠? 낯, 얼굴 이런 건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포함해서 유의를 포괄적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굳이 문제에서 동의관계에 임직한 것과 유의관계를 분별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국어능력 인정시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두 번째, 반의관계 봅시다. 여러분, 반의관계는 둘이성의 단어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반의관계.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1번에 반의관계 유형이 있네, 그지? 그래서 거기 여러 유형이 있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 세 달아두세요. 1번, 모순관계는 두 개념 사이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응? 좀 모순되면서 있는데 왜 없느냐? 모순되면서 중간항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 반대 양극관계는 중간 개념이 존재 가능합니다. 길다 짧다는 어중간하다도 있을 수 있죠. 자, 희다 검다는 뭡니까? 희끄무레하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립 참고하고 다분대립 정도. 다분대립 보면 대립하는 항이 세 이상의 어휘예요. 금에 대립하는 반의어는 은구리, 철 등이 있죠. 그 뒤에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다라는 말의 반의어는 다분관계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가령 법다, 입다. 그죠? 다음에 쓰다, 끼다, 치다, 뭐 이런 거. 벗다, 입다는 뭐와 관련됐을 때? 의복, 옷을 벗다, 옷을 입다. 다음에 쓰다, 모자를 벗다, 모자를 쓰다. 끼다, 장갑을 벗다, 장갑을 끼다. 안경을 벗다, 안경을 끼다. 그 다음, 짐을 벗다, 짐을 지다. 이 문맥에 따라서 이런 셋 이상의 반의어가 연결되는 관계를 여러분 반의관계 속에 뭐라 그래요? 다분대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유의의 특징이 그죠? 동어, 반복, 회피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또 강조하는 효과. 근데 반의어는 어떤가? 반의어의 특징. 첫째 줄 보죠. 반의 관계에 있는 데에는 어떤 형상을 대조적으로, 대조란 말은 내용을 반대로 대비합니다. 대조법이라고 있잖아요. 내용을 반대로 대비하는 게 대조예요. 효과를 높이는 경우에 쓰인다. 그래서 둘째 줄 끝부분에 뜻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우리 보통 보면 사물들을 사람들의 인지 속에는 사물들을 둘로 나누는 경향이 많아요. 검다 하면 희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밝다, 어둡다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참고로 반의관계 관용 표현들 볼까요? 대주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럴 때 문장일 경우에 의미 단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입니다. 따라서 서술어가 반대로 많이 짜여 있어요. 볼까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보태다 떼다. 길고 짧은 거 할 때 길다 짧다. 천개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 알다 모른다. 군말이 많으면 실말이 적다. 많다 적다 식으로 서술어 계열, 굳이 서술어 위치에 없더라도 풀어서 서술어가 됨직한 단어들을 이렇게 맞대응해 보시면 서로 내용이 상반되어 있는 이러한 기법들이 또 반의관계에서도 관용 표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상하관계 봅시다. 다른 말 하위관계, 포함관계라고도 합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상의어, 그죠? 하나는 하의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문에 보면 지붕하면 상의어죠. 마패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밑에 것은 구체적이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에는 메기, 붕어, 가물치, 쏘가리가 있죠. 그러니까 민물고기가 포가라는 일반어예요. 자, 그래서 상어관계의 특징, 상위에는 그 위에 있는 포함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를 많이 나타냅니다. 일반어. 하위에는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그 뭡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 단어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어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그죠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틀을 나타내어 줍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죠. 자, 우리 이 정도 이제 그 유형학습 기본 원리를 끝내고요. 돔닫기 예제 명확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거. 교통사고로 죽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다. 이 죽다, 사망하다는 죽다, 고요, 사망하다는 한자어에서 한자어 고요의 유의관계 대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의관계라고도 보이지만 동의관계라고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따로 구분을 안 하니까요. 아버지와 부친 그렇죠. 근데 하늘에 새가 날고 있다. 하늘에 기러기 하면 새는 포괄적인 상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휘고 기러기는 구체적이죠. 그래서 새가 기러기를 포함하니까 이건 상어관계로 1, 2번은 뭡니까? 유의관계. 3번은 상어관계이니까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가볼까요? 응민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세월 참 빠르구나.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들 입학과 졸업은 반이어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면 지금 답이 두 가지 빠질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남성, 여성 2번에 다음에 4번에 파종과 수학 이 둘 다 반이의 관계가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뭔데? 앞에 어떤 일이 선행되죠. 입학을 해야 졸업을 하지. 그죠? 앞에 일이 앞에 나온 단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여성이 반의관계 그리고 파종, 수학이 반의관계로 보이지만 앞에 단어가 선행이 되어야 뒷 단어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은 4번입니다. 파종을 해야만이 수학이 되죠. 그죠? 따라서 입학, 졸업과 관련된 것은 단순한 포괄적인 반의관계 이렇게 해서는 답을 명확하게 고르지 못합니다. 막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4번이 답, 2번은. 자, 3번 한번 들여다볼까요? 3번. 여러분, 서거라는 말은 이미 배우셨죠? 사거의 높임말로 어떤 높으신 양반이 돌아가셔서 그 죽음을 일컬을 때 서거라 그럽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5월에 서거하셨다. 영면, 파괴, 작고, 별세는 세상을 떠나다 하는 비슷한 말들의 짝인 반면에 잔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잔망은 세전하여 망할 망 없어지다. 뭔가 빛 같은 것들이 또는 다른 사물이 점점점 쇠하여 없어지다가 잔망하자 하다이지 사람의 죽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의관계에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들의 구분도 결국은 단어의 그 어휘의 명확한 뜻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무리 실전 문제는 제가 뒤에 쭉 가면 문제만 따로 모아서 공부할 거예요. 자, 잠깐 여유 뒀다가 137쪽의 어휘 용법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죠.